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아마 주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댓글에서 좀 이 슈퍼차저 얘기가 제가 좀 그쵸, 이게 워낙 좀 복잡한 얘기라서 좀 더 이렇게 잘 쉽게 전달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법을 저 역시도 계속 연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요 부분에서 이제 슈퍼차저를 타 회사에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제가 못 봤더라고요. 역시 일론 머스크님의 그런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더 쉬운 설명과 이제 큰 그림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결론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걸 오픈하려는 이유는 공공성을 띄어야지 국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계속 오픈한다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핸드쉐이크 과정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왜 쉽지 않냐면은 그냥 전기를 우리가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콘센트 꽂으면 쉽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제 키포인트는 전기차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전기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파워가, 잘 아시다시피 슈퍼차저가 처음 속도가 끝까지 가지 않죠. 그 이유는 충전기를 꽂는 순간 배터리의 모니터링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항상 일정하게 전기를 먹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테슬라 배터리라고 다 일정하게 먹는 건 또 아닙니다. 그 테슬라가 셋업한 레시피대로 현재 배터리 온도라든지, 나 지금 힘들어, 지금 온도가 안 올라가서 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 넣어 라든지, 그 핸드쉐이크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배터리 상태도 모니터링 하면서 적정량의 전기를 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최대를 넣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러면서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과금도 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어울려야지 이게 오픈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다 중간에 어댑터까지 끼게 되면 중간중간 이런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고압의 전기를 고용량으로 넣기 때문에 핸드쉐이크 과정이 배터리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 모니터링 하는 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픈한다 할지라도 내부의 차량에 대한 그런 배터리 모니터링이 확실하지 않으면, 물론 차가 내가 힘들다면 이제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점점 프로텍션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화재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폭스바겐의 돈을 받아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금 충전소에 보면 타이칸을 찔러보면 맥스 파워가 나오는 게 그게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배터리 모니터링과 넣는 것들이, 이런 조화들, 생각외로 이게 생각할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큰 그림을 못 봤더라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 오픈하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커넥터 문제가 없나, 아마 유럽은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은 여전히 저는 반신반의한데, 왜 이걸 열려고 하냐면은 결국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결국은 이걸 쓰다 보면 테슬라 차를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슈퍼차저의 그런 이점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뿐만 아니라 그런 환상적인 충전 경험, 그리고 과금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아마 차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어댑터를 누가 만드느냐, 그거 갖고도 좀 말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되게 호의적이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 트윗에도 밝혔듯이 얘기하고 있다라는데, 그 가격이 기존 내연기관들은 내가 전기차를 얼마나 판다고 저 커넥터를 내가 돈 내고 만들어야 돼. 근데 일론 머스크 역시 기존에 이걸 쓰려는 회사들한테 돈 내라. 그래서 커넥터 만들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허들이고, 아까 말한 이런 핸드쉐이크 과정, 유기적인 배터리까지. 그렇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큰 그림에 이런 환상적인 충전 경험, 전기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활히 충전되는 거를 소비자한테 조금이라도 맛보게. 그러니까 지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처럼 타이칸을 넣었을 때 파워가 풀리 안 나오더라도 일단 테슬라의 생태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조금이라도 맛보면, 결국 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테슬라 차를 더 살 거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광고 효과도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좋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이거는 써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써보게 해서 결국은 테슬라 차를 사게 하려는 이 큰 그림,
예, 그래서 저도 역시 열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응원을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배터리 모니터링도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다 과금까지 이게 유기적으로.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연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결국 테슬라 차를 살 거기 때문에. 요런 큰 그림을 그럼요. 제가 감히 이런 다른 전문가들 대비해서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큰 그림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결국은 테슬라 차를 살 거다. 써보다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조금. 자,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 참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배터리 관한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LFP 배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이 아이온 베이스드.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에어크래프트나 드론 사업에 더 들어간 게 아니냐. 근데 최근 트윗에도 밝혔듯이 그거는 에너지 덴시티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밝혔듯이 테슬라는 손이 모질랍니다. 에너지 사업도 해야 되고 차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핸즈 프리라고 그러죠. 손이 꽉 찼다. 그래서 에어크래프트는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장의 그런 관심사 근시일엔 절대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바빠 죽겠으니까. 그러면서 재미났던 거는 배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이런 하이니켈이 아니어도 인산철이어도 배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에 관련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벌써 일본 분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은 솔라 패널 가격이 내려가니까 배에다가 혹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워낙 그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나르는 배들은 막 축구장 수십 개의 규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솔라 패널만 깔아도 어느 정도 전력이 보충되면서 이 싼 인산철 배터리를 배에 탑재하게 되면, 그러니까 항구에서 좀 충전하고 그거를 일본에서 미국까지 한 방에 가긴 힘들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충전하고 그러면서 솔라 패널로 가면서 충전하면은 갈 듯 말 듯. 그러니까 수송선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플러스 이제는 이런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돛담배식으로 그러니까 바람도 맞으면서 여기다가 솔라 패널을 많이 설치해서 여기서도 전력을 생산하는, 그래서 솔라와 윈드까지 포함된 이런 혼용된, 그래서 초장거리를 갈 수 있는 친환경적 배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어크래프트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듯이 지금 관심 있는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테슬라만 인산철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이게 배터리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참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약간은 회귀하는 그 기사 타이틀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지금 포드라든지,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폭스바겐도 굉장히 인산철 배터리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이며 안전성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필두로 지금 자동차 업계가 인산철 배터리로, 근데 참 이건 중국 분들이 꽉 잡고 있는 동네라서 참 이거 미국에서 실패한 배터리를 가져다가 중국에서 꽃피우고, 역시 가격에는 참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틀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배를 언급했고, 요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지금 이런 친환경적인 배도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어크래프트보다는, 이거 테슬라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솔라 패널과 배터리, 모터도 있습니다. 배만 어디서 그 한국 배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 배만 수주해서 그 나머지 파워트레인과 에너지는 자기 걸 다 넣어서 배 사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트윗은 일론 머스크가 TSMC의 2나노 칩 플랜에 대해서 이제는 원자를 세는 수준이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 화두인 이런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하면, 너무 근데 이런 숫자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라인리스, 선폭 이런 것들이 참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좀 맞진 않습니다. 요즘은 반도체의 성능을 보려면 한 다이 위에서 집적도가 얼마인지, 결국은 많은 웨이퍼 하나에 얼마나 많은 칩을 넣는 거냐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작게 만드는 게 중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저전력이 가능하고 이제 퍼포먼스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일 이제 아마 좁은 부분이 한 2나노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이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여기 게이트에 이제 전력을 걸어서 채널을 형성해서 전자가 갈 수 있냐 막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누수가 생기고 우리가 원치 않을 때도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전자가 훅 넘어간다라든지, 내가 원할 때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작아지니까.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원자를 세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요즘 다 핀펫을 씁니다. 구조가 이렇게 3차원 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좀 벌써 채널이 2개나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점점 얇아지면서 누수되는 정보라든지 전자를 꽉 우리가 원할 때마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게이트가 이렇게 돼서 3차원 구조로 갑니다. 아주 선폭을 줄이는 것이 들어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입니다. GAA인데 아예 이제 세 군데를 막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다 둘러싸는 거죠. 둘러싸서 나가는 게 이제 완전히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만 흐를 수 있게. 이런 정말 3차원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이 로드맵을 발표할 때 이제 인텔 뭐 7, 인텔 4 아예 그냥 나노미터를 빼버렸죠. 그 최종 단계는 뭐 인텔 20A인가? 옹스트롬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지만 어쨌든 그냥 타이틀이랍니다. 이제는 유닛을 이제 제외하는 상황이 이르렀는데, 그게 지금 이런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모양이 이젠 점점 3차원 구조와 정말 괴상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2나노니, 3나노니는 아마 이런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자기들이 측정하기에 이제 가장 좁은 부분, 가장 작게 만드는 부분을 아마 발표하지 않나. 그래서 요즘은 반도체의 그 일드라든지 혹은 한 다이 안에서 몇 개를 넣는지, 그리고 각 그런 전력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옛날 같이 나노미터가 얼마인지는 이제 뭐 그때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만 보고 뭐다라고 전부를 얘기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아주 3차원 둘러싸는 구조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참 오늘 트윗을 보면 정말 다방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요즘 트윗을 잘 읽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트윗을 가기 전에 뉴스를 좀 그래도 섞으면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마진이 참 높은데, 테슬라 차는 한 대 팔아서 정말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데, 이제는 메인 몰이나 럭셔리 몰에서는 다 철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시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매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회사인데요. 이걸 한번 하려고 했다가 옛날에 한번 진통을 좀 겪었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좀 서서히 축소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때 한번 하려다가 된통 거부, 반대에 좀 부닥쳤다가 결국은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장에서 대부분 철수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다라든지 수익이 난다라든지 사람이 많이 와서 이건 좀 남겨야겠다라는 몇 개의 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없애고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다행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잘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택근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커스터머를 이제 맞이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 차를 이제 인도하는 쪽으로, 파는 쪽으로. 원래 저는 항상 차는 시승하고 사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테슬라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는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전시차까지 다 팔아먹는 마당이라서 너무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모델 S가 지금 판매 그 부품이나 생산 문제도 저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예약하면 어제 얘기했듯이 그게 모델 S 딜리버리가 2월달로 거의 미뤄졌죠. 근데 제가 몸소 지금 느끼는 거는 이게 수요가 많아서인가라고 또 느끼는 게, 갑자기 테슬라 측에서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뉘앙스는 조만간 딜리버리를 저한테 할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해서, 이게 디맨드가 너무 수요가 높아서 이게 미뤄졌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확답은 아닌데 지금 결제 문제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어서, 이거 저는 한참 뒤에 올 줄 알았거든요.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바뀐 상태를 보고. 근데 지금 테슬라한테 연락이 오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서 이게 수요가 미쳤구나. 그래서 어제 그런 약간 모델 3랑 모델 Y로 이렇게 실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올해 이 모델 S가 더해져서 다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바뀌었습니다. 실적이 엄청 좋겠구나. 여튼 또 제가 그 인도에 대해서 또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일론 머스크의 재미난 트윗은, 일론 머스크가 참 다방면으로 많은 트윗을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인구 감소가 정말 이게 문제다. 우리의 어떤 시빌라이제이션, 뭐 하여튼 경제적인 면이나 인구가 줄는 거는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런 트윗을 이제 올렸거든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올해 미국 인구가 줄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거의 증가를 하지 않는다던가. 그러니까 좀 이제 증가세가 감소될 수 있고 이건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래도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꽤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기 다른 미친 나라들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선진국 대비해서는요. 그래서 다른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왜 인구가 주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지난 정부 때 이민자를 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도 받긴 받았죠. 그래도 그 추세가 감소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인구 증가가 좀 줄었고 두 번째로 코비드 때문에 좀 안타깝죠.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그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좀 도시화가 되고 이러면은 미국도 피해갈 수 없죠. 그게 아무래도 많이들 아이를 안 낳으니까요. 뉴욕시티나 이런 도시에 많이 사시는 분들은 아이를 잘 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 맵도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2019년에도 인구가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자가 새로 태어나는 아기보다 많은 주들이고요. 벌써 이런 시골들은 좀 감소를 했고요. 빨간색인, 그러니까 좀 덜 빨간색, 약간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약간 페일 레드에 가까운. 이거는 2019년에는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았지만 2020년에 역전된 주입니다. 이거 좀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 빨간색 비스무리하게 칠해진 주들은 줄었다는 얘기죠. 인구가 지금 2020년에 줄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고 역시 인구가 느는 주들은 이런 강력한 잘 사는 주거나 아니면 이제 동부의 이런 뉴욕이라든지 이런 주는 2019년에도 늘었고 2020년에도 늘었습니다. 근데 플로리다가 2020년에 인구가 좀 줄은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적지 않은 주가 이걸 지금 이렇게 2020년에 이걸 겪어가지고 미국도 조금 걱정을 하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됐지만 저도 좀 이렇게 요즘 보면 그 슈카님 아주 유명한 유튜버님이시죠. 그분의 특히 인구 감소 편을 너무 제가 즐겨 듣습니다. 항상 그런 쿨타임이 차면은 잊을 때마다 한 번씩 다시 그걸 하시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좀 한국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 이렇게 몸소 이게 또 결론이긴 한데 요거를 또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한국의 상황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CIA의 이제 월드 팩트북인데 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출산율에 대한 통계 근데 이제 내는 방식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냥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제가 이 CIA 그 팩트북에 쓰는 거는 아마 그 해 이제 태어난 아이들 대비 그 워먼 여성의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한국을 찾으려면은 뒤도 안 보고 그냥 쭉 내리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내리면 돼요. 중간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통계를 보든지 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끝까지 내리면은 끝까지 내리면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227개 국가들 중에 226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2021년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한 통계 한 3, 4개를 봤는데 그거 꼴찌 아니면은 꼴찌에서 그 다음이거나 하여튼 요 바닥의 3개에서 변하질 않더라고요. 정말 이건 심각하구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생각을 인용한다라면은 이거 한국은 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내도 그냥 마우스를 쭉 긁어서 내리면 돼요. 그냥 밑에 있어요. 중간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기가 아주 쉽더라고요. 뭐 일본도 여기 있고요. 뭐 다 그냥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국을 좀 찾아봤는데 이 뭐 1등부터 이 10등은 대단한 국가인 것 같은데 여기 3등이 콩고입니다. 그 코발트의 콩고입니다. 아까 그 인산철 배터리 이 코발트가 무서워서 인산철이 좀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 거기에 이제 주요 원인인 콩고인데 3위입니다.
참 대단한 나라인데 이 상위 국가들은 참 어려운데 아이를 참 많이 낳으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예, 미국은 한 142, 뭐 한 132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이 좀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론 머스크가 이게 지금 이게 걱정이면 우리는 진짜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그런 슈카님의 방송을 봐도 정말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지금 한 140이 다른 통계상 130인데 지금 올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데 여기 항상 이 밑에 있는 국가도 하나 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결론이 뭐냐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화성에 갈 사람이 없다랍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버리면 화성에 갈 사람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지구의 수호자지 나쁜 게 아니라는 듯한 트윗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자. 거기 이주해서 생명을 불어넣자. 그러려면 인구가 늘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은 화성에 갈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그나마 이런 화성 갈 수 있는 혜택을 좀 일찍 볼 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해버리면 화성에 이주민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본인의 이런, 일론 머스크는 참 여러 자녀분들을 많이 두셨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화성에 갈 이주민을 걱정하고 계신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서 미국 인구가 좀 줄 것 같아서, 줄은 거 아닙니다. 이런 추세라면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트윗과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서 요건데 별 걱정한다라니.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상황은 재밌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요. 마지막 이제 소소한 몇 개의 뉴스로는 AI 데이가 픽스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에 밝혔듯이 이제 8월 19일이고요. 그때 어떤 또 자율주행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올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역시도 테슬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AI에서 우리가, 리얼월드 AI에서 우리가 리더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컴퍼니다. 이런 면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어찌 보면 또 이런 소프트웨어 강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품을 사다가 소프트웨어는 심지어 자기들이 더 잘 만드는 그런 것도 따지면은 또 슈퍼차저를 어떻게든 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원활히 충전이 안 되거나 이러더라도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여전히 그래도 장거리 차들들은 테슬라 위주 차들이기 때문에 파워가 좀 다운돼도 다른 차들도 빨리 좀 충전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과 그 호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신반의하지만 아무튼 큰 그림은 빨리 오픈돼서,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도 있으니까 또 오픈이 돼서 다들 결국 테슬라 차를 사게 되는 그런 큰 그림. 제가 그 큰 그림이 이해가 부족해서 리마인드 삼아 가져왔고요. 진짜 마지막은 좀 리비아는 이게 좀 신기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공장 세컨 어셈블리 플랜트를 위해서 한 5조 원 정도, 최근에 제가 투자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벌써 두 번째 공장을 올 가을부터 스타트를 한답니다. 프로젝트 테라라고 하는데 이게 전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직 지금 차를 단 한 대도 인도하지 않고 지금 두 번째 공장을 생각한다라는 게, 그래서 한 방에 많이 터뜨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니 양산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차 한 대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거는 너무 무리수가 아닌지, 첫 번째 공장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야 두 번째 공장도 안정적으로 설계가 그나마 되지 않을까. 이게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안 되는데,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듯이 공장에 막 10,000명을 갑자기 넣어서 일을 시킨다든지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두 번째 공장을, 첫 번째 공장에서 인도도 안 되는데 두 번째 공장이라, 어떤 이런 마음이 급한 면을 좀 엿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벌써 두 번째 공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